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몸의 근육은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과도 같습니다. 걷거나 뛰거나 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도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골반 안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요. 변비나 요실금 같은 생활 속 불편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골반 깊숙한 곳 아주 불편한 속사정을 들여다보실 이 건강주치 대장학문의과의 곽동민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이 편하면 네. 그날 하루는 또 몸도 그렇죠. 편하고 마음도 편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의 척도라고도 하는데 네. 원장님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의 장은 흡수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장은 영양을 흡수하고 대장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런 이런 장에 소흡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이제 영양 결핍이 생기고 그리고 잦은 설사나 변비, 복통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중에 상당수가 장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장 건강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반저 질환 조금은 생소하고 낯선 병명인데요. 일단 골반저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몸의 골반 장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골반에는 이제 앞쪽은 방광, 중간에는 자궁, 뒤쪽에는 직장이라는 장기가 있고요. 각각 방광은 요도, 자궁은 질, 직장은 항문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이 골반 인대에 의해서 잡혀져서 제자리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구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질입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이 질 쪽으로 나오는 걸 골반장기 탈출증이라 하기 때문에 이 질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현수교 그림이 있습니다. 이 현수교는 기둥이 없습니다. 로프로 다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하고 골반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수교에서 이 로프가 끊어지면 다리가 유지가 되지 않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다리가 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질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질을 통해서 방광이 빠져나오는 것이 방광류, 직장이 빠져나온 것이 직장류, 그리고 자궁이 빠져나온 것을 자궁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반 인대도 중요하지만 이 장기들이 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골반 저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골반 저근 중에서도 이 파란색으로 원이 있는 게 이제 항문을 들어올리는 항문 거근입니다. 이 근육들이 골반 장기를 못 내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역할은 이 근육들이 소변이나 대변 보는 걸 갖다가 조절을 합니다. 소변을 열었다가 막았다가 대변을 볼 수 있도록 열었다 막았다가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치골 미골근, 치골 직장근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치골 미골근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앞에 있는 구멍이 요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질인데 그것을 치골에서 감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여졌다 풀어졌다 하면서 소변을 관장을 하게 되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치골 직장근인데 치골에서 항문을 걸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항문을 열었다 풀어줬다 하면서 배변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쉽게 옆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빨간색 근육이 치골미골근인데 이제 질하고 요도를 감고 넘어가면서 배뇨기근을 담당하고, 다음에 치골 직장근은 항문을 직장을 이제 걸고 넘어가면서 이제 배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육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골반 장기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골반 장기들이 처지거나 무너지게 되면 이 근육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골반 장기 탈출증은 단순히 골반 장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뇨나 배변 장애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골반 장기의 정상 위치가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자세 때문에 골반의 형태도 변형이 오기 쉬운데, 네네. 그렇다면 골반 저근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이제 골반이 틀어진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골반이 불안정하게 되고 네. 결국은 골반을 받치고 있는 골반 저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뿐만 아니라 복압을 증가시키는 자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밭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장시간 한다든지, 다음에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네. 사물을 본다든지, 다음에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을 세우고 앉는다든지, 이런 자세들이 복압을 증가시키는 자세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세들이 골반 저 기능을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자세는 고쳐야겠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봐도 남녀의 골반 크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여자가 그렇죠. 조금 더 골반이 낮고 넓은 편인데 골반 저근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분들이 골반이 넓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남자분들은 골반이 좁고 길게 꼭 하트 모양처럼 생겼고요. 여자분들은 골반에 아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넓고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분들이 골반이 넓고, 골반 저근은 이 골반을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분들이 골반 저근이 넓고 얇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질이라는 남자한테 없는 특수한 구조물이 있죠. 그래서 이 구조물 때문에 이런 골반 저근이 모양이 남녀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골반 장기 탈출증이 여성분들한테 많은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골반 저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예. 때문에 약하게 되면 이제 골반 장기들이 밀려내려서 빠지게 되는 역할을, 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배뇨 배근 그리고 배뇨 배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골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요실금이라든지 변실금, 그리고 또 제대로 열어주지 못하게 되면 요가 소변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요정체, 그리고 대변이 잘 못 나오는 폐쇄성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반 장기들이 탈출되는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콜라겐이 뭔가 하면 골반 인대나 골반 근육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철근의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단하게 인대를 튼튼하게,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콜라겐입니다. 우리 피부 미용에도 필요하다고 얘기되는 네. 콜라겐이 이 콜라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약화가 되게 되면 예. 인대라든지 근육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콜라겐 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궁 적출을 했을 경우, 이때는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길 수 있고요. 다음에 임신을 많이 한다든지 출산 경험이 많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비만이 생기면 복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또 콜라겐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선천적으로 콜라겐이 약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되면서 아까 고령과 마찬가지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콜라겐이 소실되면 이런 식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반 장기 탈출증의 원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이 먼저 약화가 되게 되면 골반 인대나 골반 근육들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인대가 약해지게 되면 골반 장기들이 밑으로 처지게 되고, 그러면 골반 저근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골반 저근이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 또 골반 인대가 더 손상을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골반 장기가 빠져나온다든지, 회원부라고 밑에 받치고 있는 그 근육들이 이제 밑으로 축 처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골반신경 손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골반 장기 탈출이나 회원부 확안까지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뇨나 배변에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심하게 되면 수술을 아무리 우리가 잘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런 배변이나 배뇨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반신경 손상까지 가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의 종류를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질이거든요. 이 질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 장기들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쪽 질이 약해져서 방광이 빠져나온 것이 방광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뒤쪽에 있는 질이 빠져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직장이 뒤쪽 질을 밀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직장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쪽 질과 뒤쪽 질이 동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궁탈이 생깁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심한 이제 양상이 자궁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궁탈은 앞쪽, 뒤쪽 질벽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동시에 방광류, 직장류, 자궁탈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골반장기 탈출증은 이런 장기들이 질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주로 치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직장탈도 원인이 같고 똑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세 개, 자궁탈, 방광류, 직장류, 이 골반장기 탈출증뿐만 아니라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직장탈을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야 제대로 된 골반장기 탈출증을 치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반장기 탈출증의 유병률을 보시면 40대부터 이제 점차 폐경이 되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40세에서 60세까지 4분의 1에서 골반장기가 탈출된다든지 변실금, 요실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거의 40% 가까이 유병률이 있고요. 그리고 골반장기 탈출증은 이 많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10% 정도만 이제 수술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0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중에 나왔던 콜라겐이 자꾸 여운이 남는데요. 네. 일정 부분 뭐 피부 미용을 위해서라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콜라겐이 실제 이 골반 장기 탈출증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내지는 알약이든 뭐 액상이든 요즘 콜라겐의 종류는 많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런 탈출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 만일 먹는 콜라겐이 소화 흡수가 되어서 예. 이런 골반 인대나 골반 적응까지 간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되겠죠.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콜라겐들이 보통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네. 뭐 노화 방지 목적으로 나오는 건강 기능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차라리 어떤 콜라겐을 밖에서부터 보충을 해준다기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소실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골반장기 탈출증이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끊기면서 콜라겐이 소실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게 되면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호르몬 치료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큰 병으로 이어진다고들 하죠.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아무래도 골반 저질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일반 사람들은 골반 저질환이라는 이 5음절을 네. 되게 낯설어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낯선 질환이고 심지어는 저희 의사 동료들도 처음 들어보는 의사들도 많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골반 저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나는 그런 병 처음 들어봐요. 여자들만 걸린다고 소리 들었어요. 고기보다는 과일, 채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혈압 올라갈까봐 화장실 가서 힘 많이 안 주고 그래 노력을 해요. 선생님요, 기침 자주 하면 장기도 빠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복압이 증가될 때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복압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짧은 시기나 아니면 한순간에 이제 기침 이 정도는 뭐 별 무리를 주지 않겠지만 네. 이게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결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장기간 기침을 하게 되면 이 증상 자체가 골반 장기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좀 의심스럽다면 병원을 빨리 가보는 게 그럼요. 그렇겠군요. 어르신들이 가끔 아랫배가 묵직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삶의 질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골반 저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보통 많은 직업군이 있겠지만 오랫동안 서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자꾸 일을 하게 되면은 네. 골반 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네네. 이게 좀 아니지 않나요? 일단 서 있는 자세만으로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일으키진 않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압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 중요하군요. 여기가. 그럼요. 서서 일을 하더라도 무거운 걸 든다든지 이럴 때는 골반 장기 탈출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 있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이제 시골에 뭐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이 밭일을 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그게 하는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쭈그리고 앉으면 복압도 올라가고 골반에 있는 장기를 굉장히 무리를 이제 주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좋은 뭐 의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쿠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쿠션, 네. 뭐 목욕탕 의자처럼 네, 앉아서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 다리에 예, 끼워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시는 게 아무래도 골반 장기 탈출증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이전에 뭐 자연분만이란 난산했을 가능성이 많죠. 옛날에 산부인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그 과거력 때문에 안 그래도 골반이 약한데 그런 식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게 더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 이상한 단어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네네. 자궁 탈출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럴 때는 자궁 적출을 해야지 네네.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네. 좀 무섭거든요. 네네네. 사실인가요? 자궁 적출은 옛날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을 유지하는 그런 인대들이 자궁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궁을 살리면서 수술하는 게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수술할 때 혹시 뭐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을 살리지 못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는 네네. 이제 자궁 적출을 하고 당겨 올리는 수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자궁 없애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90세 넘는 할머니들도 네네. 자궁을 제발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우울증으로 나가는 분들 그럼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앨 필요가 없는 자궁을 이제 없애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자궁을 안 없애고도 충분히 자궁 탈출증이나 골반 장기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네. 네, 골반저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반 장기 탈출증을 어떨 때 의심할 수 있는지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물론 뭐 배뇨장애, 배변장애 이런 이제 문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공명 배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MRI실에서 이렇게 누워서 항문 쪽으로 이제 영상의학과에 쓰는 젤리가 있습니다. 이 젤리를 항문에 주입을 하고 그 젤리를 꼭 배변 보듯이 실제로 검사하면서 배변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젤리를 배변 보듯이 밀어내면서 골반 안의 상황을 검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고 또 직장이나 방광이라든지 자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변 자기 공명 배변 조영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방광에 있는 하얀색은 실제 소변입니다. MRI상에서 액체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네. 뒤쪽은 우리가 넣은 젤리죠. 그래서 이 직장에 있는 젤리를 밀어내면서 다른 장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검사고요. 실제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까만 게 치골이거든요. 치골 밑에서부터 꼬리뼈, 미골까지 연결한 선을 치골 미골선이라 하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장기들이 밑으로 처지느냐에 따라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대변을 보는데도 방광이나 자궁들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변을 볼 때 항문은 약간 처집니다. 2cm까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정상적인 배변 조영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골반 장기 탈출증 중에 방광류가 있습니다. 이 방광류는 앞쪽에 있는 질벽이 약해져 가지고 방광이 밀려나와서 질 쪽으로 탈출되는 경우거든요. 주로 방광과 질 사이에 있는 이런 근막이 약해져서 방광이 질을 밀고 내려옵니다. 실제로 외래 오시는 환자들을 보면 질 쪽으로 풍선과 같은 이런 둥그런 덩어리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주로 소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실금, 요정체, 그리고 골반통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동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을 이제 배변주 영수를 해보면요, 앞에 둥그런 게 보이시죠? 저게 네. 방광이거든요.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평소에 소변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방광이 늘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방광이 축 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골 미골선 하방으로 방광이 7cm 이상으로 빠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6cm 이상 빠졌기 때문에 중증의 방광류라고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궁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 자궁이 빠지는 원인은 우리가 골반 인대들이 주로 자궁 경부를 잡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안 무너지고 튼튼하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궁에 연결된 자궁 인대들이, 이런 골반 인대들이 끊어지게 되면 자궁이 밀려나와서 질 쪽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궁이 빠져나오면 자궁의 경부가 도넛 모양처럼 둥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 쪽으로 도넛 모양의 덩어리가 빠져나옵니다. 아까 방광류는 풍선 모양으로 나오고 이것은 도넛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교통, 질출혈, 그리고 요실금, 별실금, 골반통 이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배변주 영수를 보시면요, 배변을 볼 때 앞에 흰색으로 보이는 방광도 빠지면서 중간에 있는 까만 부분이 자궁이거든요. 이런 자궁이 밑으로 빠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지금 있습니다. 많이 흘러내렸죠. 그럼요. 아까 자궁탈이 제일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쪽 질벽, 뒤쪽 질벽이 다 약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광도 빠지고 자궁도 빠지고 직장류도 생기는 이런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정지 화면으로 보시면 치골 미골선 하방으로 자궁 경부가 8cm 빠집니다. 8cm면 외래에 왔을 때 그냥 엄청 큰 주먹 덩어리 정도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증의 자궁탈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쪽 질이 약해져서 직장이 질 쪽으로 밀려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로 이 직장과 질 사이에 있는 근막이 약해지고 회음체가 약해져서 직장이 질 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직장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주로 배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장애, 잔변감, 변비, 변실금,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직장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질 쪽으로 직장을 뒤로 밀면서 변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직장류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배변주 영수를 보시면 배변을 볼 때 직장 모양을 잘 보시면 앞쪽으로 쭉 밀려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주머니에 변이 차면서 대변이 나와도 이쪽에 변이 남으면서 잔변감이 있고 계속 변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진단은 직장의 자연스러운 선을 그어서 이 선보다 어느 정도 주머니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제 중증도를 판단을 하는데 이분은 4cm 이상이기 때문에 중증의 직장류고 이런 경우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종류는 질원계 탈출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자궁 탈출증이 생기면 자궁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자궁이 빠져나오니까 자궁이 없으면 안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자궁이 없으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됩니다. 원래는 자궁이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에는 자궁 경부에 붙어 있던 인대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반 장기를 잡고 있던 인대들이 다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골반 장기들이 무너져서 내려옵니다. 특히 자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질이 거꾸로 밀려서 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질원계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 질원계가 자궁 적출술 후 남은 질의 상단부를 얘기하는데 이게 밀려서 내려나온 거거든요. 증상은 자궁 탈출증과 똑같습니다. 풍소 모양의 덩어리. 자궁 경부가 없기 때문에 도넛 모양은 아니지만 풍선 모양으로 빠져나오고 성교통, 질출혈, 요실금, 별실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배변을 볼 때 중간에 자궁이 있는 게 없고 이제 장이 중간으로 밀려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변주 영술로 질원계 탈출증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탈. 앞에서 보였던 병과 다르게 이거는 항문으로 빠져나옵니다. 항문 쪽으로 직장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변장애라든지 잔변감, 변실금, 항문 출혈을 동반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요. 직장이 빠져나온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위가 직장이 밀려서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문 밖으로 완전히 빠지는 것을 오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항문관까지 내려오는 걸 3기, 항문관 안으로 들어온 걸 4기,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온 걸 5기로 얘기를 하는데, 이 3기부터 수술적 적응증이 됩니다. 네, 요즘 젊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또 오래 앉아있는 습관들 때문에 치질로 고생하신다는 맞습니다.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치질도 치액의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인데 직장 탈출증 그리고 치질 어떤 것 점에서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치질은 항문의 주위에 있는 혈관에 덩어리가 생기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혈관들이 이제 항문 주변에 3시 방향, 7시 방향, 11시 방향 이런 식으로 혈관이 나오면서 그쪽에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질은 주로 작은 덩어리들 여러 개가 주름진 모양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직장탈은 직장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네. 둥그런 도넛 모양으로 매끈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치질과 직장탈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도 이제 치질 수술하러 이제 척추 마취를 하고 수술 준비하다가 이제 항문이 열리면서 직장이 빠져나오면서 그때 직장탈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진단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오셨을 때 배뇨 장애나 배변 장애가 있는지 그런 이제 과거력도 중요하고, 또 항문 수지 검사를 통해서 혹시 회원부가 처져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직장뇨와 같은 다른 골반장기 탈출증을 동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항문 힘이 빠져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한 것이 이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직장뇨, 이 직장 탈출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물론 많겠습니다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대변을 오래 보거나 내지는 대변을 오랫동안 참는 습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변이 직장 쪽으로 내려오면 저절로 관략근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배변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관략근으로 변을 참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관략근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 나오는 걸 갖다가 억지로 참는 게 이제 외관략근으로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주 변을 참게 되면 변이 내려와도 관략근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반사신경이 이제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변 장애가 생기고, 나중에는 변을 보고 싶어도 갔는데 변이 잘 안 나와서 힘을 주게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복압이 증가되게 되고, 직장탈, 직장류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나 탈출된 뭐 방광이나 자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에 수술을 네. 좀 미루게 될 경우에 같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도 있을까요? 골반장기 탈출증은 처음에는 한 장기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방광만 빠져나온다든지 직장만 빠져나온다든지.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오래 놔두게 되면 골반 근육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동시에 다발성으로 다 빠져나옵니다. 이분은 벌써 검사하기 전에 밑에 다 빠져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방광, 자궁, 직장이 다 빠져나옵니다. 네. 외래에서 보면 모든 구멍에서 덩어리들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되는 거죠. 아까 치골 미골선을 기준으로 앞에 흰색이 방광인데 방광이 9cm, 자궁경부가 거의 10cm 가까이 빠지고 직장탈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기들은 수술적 치료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배변이나 다음에 소변 보는 기능이 회복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기가 다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골반을 받치고 있는 이 근육들이 힘이 없어서 꽃갈처럼 완전히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회원부 하강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실제로는 장기가 빠지지만 골반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내려앉는 거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훅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이런 장기들이 밑으로 꽃갈처럼 다 빠져나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장기들이 빠져나오고 있지만 근육 자체가 더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는 빠지는 증상이 없다고 그냥 단순히 소변만 잘못 본다, 대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처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늘어나면서 끊어지거나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변이나 배뇨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다양한 증상들. 2년 전 처음 대장 항문외과를 찾은 70대 환자. 복부에 푹 빠지고 만취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과 함께 요실금, 변실금이 동반될 수 있는 골반 장기 탈출증. 무려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진단은 이제 방광류하고 다음에 자궁탈, 다음에 직장류로 이제 진단이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번에 와서 MRI를 찍어 보니까 앞에 2가지 방광류하고 직장탈은 산부인과 수술로 거의 완치가 됐지만 직장 쪽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은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복강경으로 직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전방 직장 인공막 고정술을 이제 시행을 했고, 직장이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직장류 수술 이후 경과는 어떠할까? 골반 내 장기와 골반 주변의 근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직장에 조영제를 주입한 후 실제 배변을 보듯 조영제를 밀어내며 직장과 방광 등 골반의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변실금이나 요실금이 있거나 다음에 항문 쪽이나 질 쪽으로 뭔가 덩어리가 만져질 때 객관적으로 MRI를 찍어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소변하고 대변 잘 보셨다 하니까 예. 경과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네. 맛있는 거 먹고 친구하고 여행 가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근데 이제 장기들이 되돌아갔다고 해서 근육이 이제 원래 힘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한 물리치료라든지 케겔 운동, 생체 대먹이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골반 저 근육의 힘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골반 저질환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중장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골반 저질환, 탈장까지 일으켜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수술적 치료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반 장기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수술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수술적 치료하기 전에 원인을 먼저 보시면 정상적인 거는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물이 골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배가 골반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걸고 있는 게 로프가 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장기들이 내려앉겠죠. 그렇게 되면 이 로프가 이게 힘을 받게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프가 끊어지면서 결국은 골반 장기가 탈출되는 거거든요. 네. 치료는 이 생기는 원인을 거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떨어진 장기를 다시 걸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대는 벌써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대를 대신해서 인공막이라는 그물 모양의 망을 통해서 이 장기들을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자들이 왔을 때 자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궁이 빠진다고 자궁을 적출을 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환자분들은 질이 빠져나오는 질원계 탈출증이라고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질을 갖다가 당겨서 질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질이 약해져서 장기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기 때문에 수술의 기본적인 데는 것은 이 질을 갖다가 당겨줘서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을 방광하고 직장과 분리를 해서 이것을 인공막을 꿰매서 척추에 걸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주게 되면 이제 앞쪽 벽과 뒤쪽 벽이 힘을 탄탄하게 받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방광이 밀려 나오지가 않고 직장이 이 질을 갖다 밀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수술 방법을 질청골, 질을 청골에 고정한다고 해서 질청골 고정술이라고 하고, 자궁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자궁 근종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자궁을 없애버리면서 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요즘 환자분들이 자궁 없애는 걸 갖다가 싫어하십니다. 특히 90대 넘는 할머니도 자궁을 지키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자궁을 보존하는 술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이 있으면
어차피 질을 갖다가 인공막으로 당겨주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궁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당겨주면 한쪽만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자궁 거상술은 자궁 앞쪽 경부를 당겨주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질이 탄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류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궁 경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궁 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자궁 거상술이라고 하고 방광이 빠져나오거나 자궁이 빠져나올 때 쓰는 수술식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앞쪽만 당겨 올리기 때문에 뒤쪽이 흐물흐물해져 있습니다. 결국 직장류라든지 직장탈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술식은 아까 자궁거상술은 질 앞쪽을 당겨 올렸기 때문에 뒤쪽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 질하고 직장을 방리를 해서 직장을 들어 올려서 직장탈을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뒤쪽 질벽을 당겨 올려서 직장류를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직장탈, 직장류, 주로 뒤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직장을 들어 올리는 직장탈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전방 직장 인공막 고정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쪽 질벽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질천골 고정술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직장탈과 직장류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다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방광도 빠지고 자궁도 빠지고 직장도 빠지고 그러면 이 수술들을 조합해서 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자궁을 들어 올리는 자궁 거상술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면 모든 장기들이 제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밖으로 빠져나온 증상만 해결해 주자는 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빠져나오면 자궁을 없애자. 직장이 나오면 직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우도 안 좋고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직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변실금도 생기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배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복강경 수술이라고 구멍을 이렇게 5개 정도 뚫어서 수술 기구를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막을 고정을 해서 당겨 올리는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이 끝나면 구멍만 이렇게 남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흉터가 작습니다.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로봇 수술이거든요. 이 로봇 수술은 다빈치 엑스라이라고 이런 로봇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환자 옆에서 아까 복강경과 같이 구멍을 뚫어서 로봇 팔들이 들어가고 있고 복강경은 수술자가 옆에서 그 팔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만 로봇 수술은 수술자가 다른 콘솔이라는 구역에서 이제 로봇을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제가 직접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우리가 골반은 깊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수술 시야가 잘 나오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로봇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복강경 장점뿐만 아니라 3D 영상으로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듯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깊숙한 골반 시야가 잘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미세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그런 수술 후에 이제 회복도 빠르고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환자분 두 사례를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74세 여성분이고요. 병원에 오시는 거는 이제 변실금하고 요실금 증상이 있어서 오셨고 이제 과거력상에 옛날에 자궁이 빠져서 자궁을 없앴습니다. 없앴는 상태로 오셨고 자기 공명 배변 조영술을 시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방광도 빠지고 그다음에 뒤에 직장도 빠지 나오는 이런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이분은 자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질천골 교정술로 이 방광류를 해결했고 그리고 직장도 빠져나오기 때문에 전방 직장 인공막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후에 사진을 보시면 배변을 볼 때 아까 방광이나 이런 장기들이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치골 미골선 위에 방광이나 자궁이나 이런 직장들이 잘 유지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변실금과 요실금 증상으로 오셨는데 과거에 이분은 다행히 자궁이 빠진다고 수술을 했지만 재건은 하지 않으셨고
좁혀지는 수술만 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쪽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앞쪽에 있는 방광이 빠져나온 게 보여지고 있고 중간에 자궁경부가 빠져나오는 검은색으로 네네. 빠져나온 게 자궁경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고 이분은 실제로 직장도 빠져나오지만 이분은 검사할 때 대변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장기들이 빠져나오면서 배변 번호를 막기 때문에 배변도 못 보는 상황,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방광하고 자궁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궁 거상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직장류하고 직장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전방 직장 인공막 고정술하고 질천공 고정술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궁을 보존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 보면 대변을 잘 볼 수가 있죠. 처음에 검사할 때는 대변을 아예 못 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변도 잘 보고 앞에 있는 방광이나 자궁들이 배면을 볼 때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진 사람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수술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개념이 달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진 것만 해결하자는 게 옛날에 추세였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이 나오니까 그냥 직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변실금은 생각을 안 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소변 보는 거나 대변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온 증상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수술 사례에서 70대 여성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면역력도 낮고 회복력도 좀 더딜 것 같다는 그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뭐 70대 혹은 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도 이런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전공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70세가 넘으면 일단 환자분도 수술 안 하려고 하시고 마취과 의사들도 마취하기를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요즘 마취 기술도 발달이 되고 수술 기술도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90세 넘는 환자분들도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도 사례를 보면 90세 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수술하시는데 마취에도 별 문제가 없이 잘 퇴원하셨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수술을 결정하는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분 컨디션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뭐 폐렴이 심하다든지 뭐 만성 폐지질환이 심하다든지 다음에 옛날에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물론 수술 전에 저희가 폐기능 검사도 하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전신 마취를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폐기능이 그래도 덜 영향을 주는 척추 마취를 통해서 회음부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음부 쪽으로 수술하게 되면 재발률도 높고 이제 이런 배변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웬만하면 전신 마취만 가능하면 복부 쪽으로 접근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서 수술도 최소 절개로 또 흉터도 적게 남기는 여러 가지 의료 기술들이 많은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항상 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복압이 계속 걸리는 만성 기침이 있다든지 이런 걸 있으면 치료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막을 갖다가 꿰매서 이제 고정을 해주는데 이 인공막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시간이 보통 2주 이상은 되어야 되고 6주가 어느 정도 돼야지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활발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공을 든다든지 하는 경우는 보통 수술 후 6주 정도 이후에 추천을 드리고요. 간단한 산보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이러면은 수술 후 일주일만 해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보통 한 2주 후 정도에 다닐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골반 장기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운동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케겔 운동. 이거는 병원에 안 와서도 이제 뭐 지하철에서도 뭐 지금도 할 수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초간 항문을 이렇게 조여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 3초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6초간 그리고 6초간 이렇게 풀어주고 이걸 갖다가 6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로 보시면 하루에 보통 한 6회 정도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이게 뭐 익숙해지면
이제 시간도 늘릴 수도 있고 횟수를 이제 점차 늘려가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아까 똑같습니다. 이거를 할 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다른 근육들은 이완을 시키고 항문 관략근만 조이기 때문에 남이 보면 이 사람이 항문을 조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시는 네. 게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치료만큼 중요한 게 관리, 또 예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골반 내 장기들 탈출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예방 수칙들 있을까요? 골반저 질환의 예방은 일단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변비 때문에 복압이 증가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만성 기침이 있으면 복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잘못된 자세들 하면 안 되겠고 비만이 되면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살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난산이 예상되거나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결체 조직 질환이 콜라겐이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고려하시는 게 나중에 이런 골반저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케일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변실금, 요실금, 골반통 초기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찾으셔가지고 골반저 질환 검사를 통해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인 여성 10명 중 3명이 앓고 있다는 골반 저질환. 이번에는요, 골반 저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네. 점점 더워지고 네. 여름이 다가옵니다. 네, 네. 이럴 때 이제 해수욕장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네.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네. 열심히 하고 네. 있는 분인데 이번에 걱정은 뱃살떼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배에 네. 힘을 꽉 주게 되는 드로인 운동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네. 집중적으로 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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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드로인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네. 골반 장기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운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계속 해야 되는지 그냥 안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의 솔루션은요? 제가 봐서는 일단 무리하게 하는 게 안 좋겠죠. 무리하게. 무리하게. 물론 이제 요즘은 코어 근육을 하기 위해서 복압을 주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복압이 증가되면 골반 장기가 처질 가능성이 많죠. 물론 운동을 해서 살 빼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비만이 또 하나의 골반 장기 탈출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운동하는 건 좋지만 복압이 많이 걸리는 운동은 사실은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드로인 운동 같이 이렇게 네. 복압을 많이 네. 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라든지 다음에 배드민턴처럼 일시적으로 과격한 힘을 주면서 복압이 걸리는 경우는 너무 장시간 이제 운동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뭐 수영이라든지 예. 오래 뭐 걷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압이 안 걸리면서도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뭐 이렇게 중간적인 힘을 주는 운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포인트는 장시간 그렇죠. 너무 과하게 복압을 준다는 그렇죠. 거. 이거 꼭 생각해야 네, 되겠군요. 과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요실금이란 말은 이제 거의 일반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요실금을 약물로 치료 중인 60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관략근 강화에 좋다고 네. 해서 네. 케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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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케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네. 매일 열심히 네. 실천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케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면 네. 방광 주변 근육이 네. 과도하게 긴장되어서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 네. 모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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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근에 중단했습니다. 네. 진짜 그런가요? 케겔 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항상 과도한 게 문제가 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도 막 힘을 응차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케겔 운동은 그렇게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막 배에 힘을 주면서 항문을 조인다. 아니면 뭐 허벅지에 막 같이 힘을 준다. 이게 이제 잘못된 운동 습관이고요. 제대로 된 케겔 운동은 딴 데 힘이 안 들어가면서 항문만 이렇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밖에서 누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항문.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지하철 이런 데서도 이제 네. 사회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케겔 운동이고요. 일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그럼요. 하지만 다른 데 힘을 줘서는 안 된다. 아,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된 운동은 항문만 힘을 줘야 되고, 네. 네, 꾸준히 하시면 소변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대변 보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 골반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골반저 질환, 골반 장기 탈출증은 나와 관계없는 희귀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 여성분들의 30에서 40%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이 이제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죠. 특히 엄마, 할머니, 와이프, 그다음에 여동생, 누나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 뭐 요실금, 변실금, 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뭐 골반 장기가 탈출되면서 우울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관심이 중요하고요. 또 환자분들도 이 증상이 있다고 부끄러워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질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을 가지고 놓으면서 이제 발생한 어떻게 보면 훈장과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가족과 상의하셔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 골반 저질환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면요, 이거 부끄러워 마시고 꼭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골반저 질환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대장학문외과의 곽동민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과 의사의 보람은 그런 겁니다. 정말 죽어가던 환자를 살렸을 때, 그 살았을 때 그 환자만의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그 친지들이 정말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외과 의사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피가 되고 전부 다 안 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다 보면 의사가 잘됐다. 사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는 그 보람이 지금까지 이제 제가 20년째 외과 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외과 의사가 됐다는 걸 후회한 적 없고 앞으로도 계속 외과 의사를 할 겁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